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선일여고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경향 분석 및 고난도 문항 풀이를 해보려 나왔습니다. 우선은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선일여고 기출문항에 대해 간단히 경향을 분석해보면 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1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였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8문항, 단답형 주관식 6문항, 총 24문항으로 각각의 배점이 70점, 3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출제된 범위나 출제된 문항수 모두 평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선일여고 작년, 재작년 기출과 비교해보면 재작년까지는 선일여고 기출이 서술형 문항이 3문항 정도 출제되면서 각 문항의 배점이 7점 이상이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문항수가 늘어난 대신 각 문항의 배점이 5점 내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난이도에 대해 감히 평가 및 분석을 해보자면 전체적인 문항의 평균적인 난이도가 다소 높긴 하지만 완전 생소하거나 새로운 표현의 문항은 없었다고 봅니다. 선일여고의 경우 부교재로 EBS 올림푸스 교재를 사용하는데 출제된 문항과 부교재를 분석해보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이 부교재 또는 최근 모의고사 기출문항에서 변형이 되었고요. 어떤 문제를 출처로 출제하였는지 명시해놨는데 총 4문항이 부교재 변형, 7문항이 모의고사 기출 변형, 총 11문항이 기출 변형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변형 문항들이 원본의 문제가 27번, 19번과 같은 초고난도의 29, 30 또는 21, 22가 변형돼 출제된 건 아니어서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 많긴 하였으나 너무너무 높은 난이도의 문항을 변형해 출제한 것은 아니고, 또한 변형이라고 말하긴 조금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원본의 문제에서 숫자 하나 바꾸거나 아니면 범위 하나 바꾸거나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중에 본인 학교의 부교재나 최근 모의고사 기출문항에 대해 좀 충분히 꼼꼼히 공부하였던 우리 상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였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부교재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최대한 미루거나 기출 분석, 모의고사 문제를 좀 꺼려하거나 하는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항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에도 말을 하겠지만 우리 선일여고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 기출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부교재,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하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너무 극심한 난이도까지는 볼 필요가 사실 없이 쉬운 4점 또는 조금 어려운 4점 정도의 도전과 연습, 반복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2025학년도 선일여고 1학년 1학기 기출문제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출제된 문항 중에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만한 3문항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4번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이차함수 fx의 k부터 k+1 사이의 x범위에서의 최소의 값이 5일 때 k의 값을 모두 구하여 더한 값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함수뿐 아니라 우리가 공통수학 2 또는 2학년 과정에서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등의 모든 함수를 관찰할 때 함수에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여라는 언제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주어진 x값의 범위로 잘라 그래프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 함수가 지금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꾸어 꼭지점을 찾아 최고차항 개수의 양수음수 부호를 보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애초에 주어진 함수의 꼴이 표준형이기 때문에 변형할 필요 없이 꼭지점의 좌표가 -1,2k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일 것입니다. 대칭축이 x는 -1, 꼭지점의 함수의 값이 y는 1-2k가 되겠죠. 그런데 이 2차 함수를
K부터 K 플 1 사이의 X범위로 잘라 그 범위에서의 최소의 값이 5이다를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칭축인 X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기준으로 자르고자 하는 K부터 K 플 1 사이의 이 X범위의 K와 K 플 1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K와 K 플 1의 두 세로선의 위치가 X 는마일 세로선을 기준으로 둘 다 왼쪽에 있다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K와 K 플 1 두 세로선의 위치가 대칭축 마이너스 1보다 둘 다 왼쪽에 있다면 이 빨간색의 그래프로 자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의 최소의 값은 K 플 1에서의 함수의 값이 되겠죠. 또는 K와 K 플 1이 만약 마이너스 1보다 K는 작지만 K 플 1은 커서 K와 K 플 1 사이의 X범위가 이 노란색 범위가 되어 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자른다면 함수의 최소의 값은 꼭지점에서의 함수의 값이 되겠죠. 마지막 K와 K 플 1이 만약 마이너스 1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와 같이 보라색처럼 그래프를 자른다면 함수의 최소의 값은 K에서의 함수의 값이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K와 K 플 1의 세로선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데 그뿐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어디에서의 함수의 값이 최소의 값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빨강처럼 될 때, 노랑처럼 될 때, 보라처럼 될 때를 쌤이 번호 붙여서 1번, 2번, 3번으로 쓸 뿐 아니라 1번처럼 될 때, 즉 빨강처럼 잘릴 때를 K 플러스 1, 오른쪽에 있는 이 세로선의 위치가 대칭축의 세로선보다 왼쪽에 있을 때이니까 K 플 1이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니? K 플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경우를 K와 K 플 1이 마이너스 1을 끼고 있을 때, 즉 K와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이 쪼로록의 부등식을 이룰 때 마지막 세 번째를 K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K보다 작을 때 라고 쓰는 거 이해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빨간색 경우일 때, 노란색 경우일 때, 보라색 경우일 때 모두 등호를 어딘가에 붙이지 않으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와 K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빼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등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쌤은 편의상 가운데 부분에 몰아서 붙여줄게요. 자, 그럼 빨강처럼 될 때, 노랑처럼 될 때, 보라처럼 될 때로 나누었는데 다시 빨강처럼 되면 빨강처럼 그래프를 자르게 되면 K부터 K 플 1 사이의 X범위에서의 함수의 최소의 값은 K 플 1에서의 함수의 값입니다. 함수의 최소값이란 뜻에서 미니멈 스몰 m은 이라 써볼게요. 최소값이 K 플 1에서의 함수의 값입니다. K 플 1에서의 f의 값, fx의 식이 이와 같은 식인 걸 알고 있으니까 K 플 1을 주어진 식의 f의 x자리에 대입하면 K 플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1-2K가 될 것이고 전개 내림차순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5가 되겠죠? 이 최소의 값이 얼마랑 똑같고 싶다? 5랑 똑같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항하여 풀면 K제곱 더하기 2K의 값이 0이 되고 싶다. K 곱하기 K 플러스 2의 값이 0이 되고 싶다. K는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겠지만 빨간색 경우는 이항하여 K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면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이므로 구해진 0과 마이너스 2 두 개의 K의 값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아니죠. 두 값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K의 값이 K와 K 플 1과 마일이 쪼로록의 부등식을 이룰 때 부등식부터 풀어 정리하면 K의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를 말하겠고 노랑처럼 자를 때에는 함수의 최소의 값은 꼭지점에서의 함수의 값, 즉 똑같은 방식으로 써볼게요. 스몰 m은 미니멈은 최소값은 이란 뜻이에요. f 마이너스 1 이고 그 값은 꼭지점에서의 함수의 값인 마이너스
1-2k가 될 텐데 그 값이 얼마이고 싶다? 5이고 싶다라는 거겠죠. 이항하여 풀면 2k의 값이 마이너스 4인가요? 따라서 k는의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요 구해진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 거 맞으니까 요 값은 되는구나.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보라처럼 자르는 경우 에는 함수의 최소의 값이 k에서의 함수의 값이겠고 fx의 x 자리에 k를 대입하면 k 풀 1의 전체 완전제곱 더하기 1-2k가 되겠죠? 전개의 내림차순 정리까지 하면 k제곱 더하기 k항 없어지겠고 플러스 2인가요? 이 최소의 값이 얼마랑 똑같고 싶다? 5랑 똑같고 싶다 이겠죠? 이항하여 풀면 그럼 똑같이 k제곱이 3이고 싶으니까 k의 값은 풀마 루트 3 중에 하나이고 싶은데 k가 마일보다 크다까지 만족해야 되니까 k는의 값은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루트 3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 k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루트 3. 두 가지의 값이고 이 두 가지의 k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을 보기 중에 골라라가 된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바지만 함수에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관찰할 때는 언제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x값의 범위로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x값의 범위가 중요한 세로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 문제이면 경우를 나누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나누는 것도 맞지만 경우에 따라 함수에 주어진 그 x의 범위에서의 최소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우를 나누어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었는지를 써놔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한 뒤에 그 범위에 맞는 값을 고르거나 까거나를 하는 거죠. 습관을 반드시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단답형 4번 문항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2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말 무식하게 풀자면 n의 값이 자연수인데 200 이하니까 n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200까지 200개겠죠? 그 200개의 n의 값, 즉 n의 값이 1, 2, 3, 4, 땡땡땡땡 200까지 200개인데 그 200개의 n의 값을 요 등식의 n의 자리에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땡 200까지 200개를 다 집어넣어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n이 그 200개 중에 누구누구인지를 직접 세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너무 신나겠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요 등식을 만족하는 n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숫자인지 파악해서 200 이하가 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세세요. 이 말이겠죠? 그러려면 양변의 식이 똑같아지는 n이 어떠한 수인지를 파악하려고 n의 값에 사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땡 몇 가지를 넣어봐야 되긴 합니다. 왜요?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어떠한 n들이 요 등식을 만족하는지 찾던 말던 할 테니까. 그런데 애초의 식에 집어넣기보다 조금 변형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뭔 소리냐면 1-i의 전체 2n제곱이 2의 n제곱 곱하기 i랑 똑같아지는 n의 값이 얼마인지 찾으세요. 인데 이 좌변을 1-i의 전체 2n제곱인 좌변을 1-i의 전체 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고 써도 이해할까요? 지수법칙. 그게 우변인 2의 n제곱 곱하기 i랑 똑같아지는 n의 값이 200 이하 몇 개 있는지 세세요. 이 말하고 똑같겠죠? 1-i의 전체 제곱이 완전 제곱식 전개로 1-2i-1 이고 그 값의 전체 n제곱의 값이 2의 n제곱 곱하기 i랑 똑같아지는 n의 값이 200 이하 몇 개 있나 세세요. 이 말이겠죠? 그럼 좌변의 계산이 웬걸? 1 소거되고 마이너스 2i의 전체 n제곱이 2의 n제곱 곱하기 i랑 똑같아지는 n의 값이 얼마인지 세세요. 이 말이겠죠? 그럼 똑같은 얘기 이제 반복 안 하고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i의 전체 n제곱이 2의 n제곱 곱하기 n이랑 똑같아지는 n이 어떠한 수들인지 관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양변의 n의 값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를 해봐야죠. 언제 등식이 성립하는지 규칙과 반복을 찾으려면 n에다 1 넣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2i의 1제곱으로 마이너스 2i가 되는데 우변은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2y와 2y가 똑같나요? 아니죠. 그러니 n의 값이 1일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네요. n에 2 넣으면 마이너스 2i의 전체 제곱이 4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좌변은 마사가 되는데 우변에 n에다가 2 넣으면 우변은 4i가 되니까 마이너스 4랑 4i가 똑같은 거 당연히 아니겠죠? 계속해서 합니다. n의 값이 3이면 좌변은 마이의 전체 세제곱 마8에다가 i 세제곱이 붙을 텐데 i 세제곱 마i니까 8i가 되겠고 우변 역시 n에다 3 넣으면 8i 똑같은 게 드디어 맞네요. 그죠? n에 3 넣었더니 처음으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합니다. n에 4 넣으면 마이너스 2i의 전체 4제곱 마이너스의 4제곱이 16이고 i의 4제곱은 1이니까 좌변은 16 되는데 우변에 n에다가 4 넣으면 16i가 되니까 양변이 똑같은 거 또 아니구나.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사실 4를 넣었을 때까지만 계속하면 되죠? 왜요? 좌변과 우변 모두 i의 거듭제곱의 상수배이기 때문에 i의 거듭제곱 주기가 4이므로 좌변과 우변이 규칙적으로 4개 값이 반복적 나타날 거라서. 다시 말하면 1부터 4까지의 n의 값을 대입해 봤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n의 값은 3을 대입했을 때만 이므로 계속 대입해보지 않더라도 이 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은 3 뿐만 아니라 3에다가 주기와 규칙만큼을 더한 7, 또 주기와 규칙만큼을 더한 11 이러한 값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겠죠. 3으로부터 4씩 커지는 숫자들이 등식을 만족하는 n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4씩을 계속 더해가지고 200 이하가 총 몇 개가 될지 구구절절 써서 찾아도 되지만 이 3부터 4씩 커지는 이 숫자들을 4k 빼기 1꼴의 수들이라고 쓰는 거 이해할까요? k의 값이 의미하는 게 자연수이겠죠? k의 값이 1일 때가 4 빼기 1, 3 k의 값이 2일 때가 8 빼기 1, 7 k의 값이 3일 때가 12 빼기 1, 11 등등등. 즉, 이 자연수 k에 대해 4k 마일꼴의 숫자 n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수입니다. 따라서 4k 마일꼴의 수가 200 이하인 거 몇 개이니 세라 라는 말은 이제 4k-1이 200 이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세어라 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항하여 풀면 k의 값이 4분의 201, 즉 50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자연수 k가 50개 있겠고 따라서 자연수 n의 값도 50개가 있겠죠. 복소수의 거듭제곱 주기 또는 거듭제곱의 규칙과 반복을 통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 또는 n의 값의 특징을 발견해라 하는 문제였던 거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항은 서답형 6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인 x제곱이랑 gx인 ax 풀 6a제곱의 그래프가 a, b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a, b 두 점의 x좌표가 fx의 식인 x제곱과 gx의 식인 ax 풀 6a제곱이 똑같아지는 x의 값이 a, b 두 점의 x좌표겠죠? 이항에 다시 말하면 x제곱 빼기 ax 빼기 6a제곱이 0이 되는 x의 값이 a, b 두 점의 x좌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 불러 근계수 관계를 많이들 이용하려 했는데 a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의 좌변이 x제곱 마 ax 마 6a제곱의 지금의 좌변이 x와 x의 곱인 최고차항과 2a와 3a의 곱인 6a제곱의 마이너스를 마 3a가 달면 인수분해 되는 2차인 거 보일까요? 따라서 좌변이 인수분해 되기를 x풀 2a, x마 3a의 곱이 되고 그게 0이 되는 x의 값이 a, b 두 점의 x좌표입니다. 따라서 x는의 값이 마이너스 2a 또는 3a인 거죠. a가 양수라고 했을 뿐 아니라 지금 쌤은 이걸 만들면서 그림은 못 떼왔는데
원본의 문항의 그림으로 A점이 1사분면, B점이 2사분면에 있으면서 A가 양수다라고 하였으니까 A점의 X좌표가 3A, B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이겠죠. 이해될까요? 넘어가면 A점과 B점의 Y좌표를 A점과 B점의 X좌표를 fx의 x에 넣어도 되고 gx의 x에 넣어도 되고 어디다 넣어도 똑같아집니다. 당연히. 그럼 fx에 넣으면 a, b점의 y좌표를 9a제곱, 4a제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y는 gx의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그럼 c점의 좌표는 gx의 식인 ax 풀 6a제곱이 0이 되는 x의 값,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의 값 대입하면,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6a, 따라서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a, 0이 되겠죠. 너무너무 쉬운 이유로 d점의 좌표가 0,6a제곱인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a, b, c, d 4점의 좌표를 모두 A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놨는데 A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2라 하자 했으니 2점의 좌표는 그럼 또 3A, 0이 되겠죠. 쌤이 그림은 못 떼왔지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그렇게 크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조그맣게 여기다 그릴게.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 fx가 위로 올라가는 직선 gx랑 만나는 두 점이 A와 B였고 더 올라가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C와 D였습니다. 이차함수 그릴 필요 없이 직선만 그릴게요. 요 점의 D의 좌표가 0,6a제곱, 요 점인 C의 좌표가 마이너스 6a, 0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을 하나는 2사분면, 하나는 1사분면에 나타냈는데 A점의 좌표가 3a, 9a제곱, B점의 좌표는 -a, 4a제곱 이라는 거죠. A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2라 할 때 이 점의 좌표는 3a, 0입니다. 뭐 이런 걸 찾아놓은 거고. 자, 이제 이후의 문제에서 COD 삼각형 넓이를 S1, OEAD 사각형 넓이를 S2라 할 때 S2가 S1의 몇 배인지를 찾으세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ODC, COD구나. COD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 삼각형일 뿐 아니라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각각 6a와 6a제곱인 직각 삼각형이겠고 OEAD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이 6a제곱과 9a제곱이고 높이의 길이가 3a인 사다리꼴인 거죠?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S1은 2분의 1 곱하기 6a 곱하기 6a제곱 산수하면 18a 세제곱이고요. S2는 2분의 1 곱하기 6a제곱 더하기 9a제곱에다가 곱하기 3a인가요? 계산하면 2분의 45a 세제곱. 요 2분의 45a 세제곱인 S2가 18a 세제곱인 S1의 몇 배가 되는지 K 상수배가 몇인지 찾으세요. 따라서 2분의 45a 세제곱이 K배의 18a 세제곱과 똑같아지게 하는 K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양변에 공통으로 있는 a 세제곱은 따도 되는 거죠. 양수라서 절대형 아니니까. 따라서 양변 계산만 하면 K는의 값은 2분의 45 곱하기 18분의 1인가요? 약분을 하면 답은 4분의 5겠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아예 손을 못 댔거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였는데도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라는 걸 발견을 못했거나 또는 A라는 문자를 가지고 각 점의 좌표를 나타내면서 알려준 등식을 사용하면 어차피 A와 상관없는 등식이 되는데 A가 계속 붙어있는 게 계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포기했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방금 말한 주의점들을 주의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선일여고 중간고사 기출분석 간단히 하고 어려웠을 만한 문항 3문항 풀어봤는데 우리 학생들 모두 고등학교 진학하고 첫 중간고사라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긴장했을 텐데 결과랑 관계없이 시험 대비하고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좀 만족스러우지 못하거나 좋지 못하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벌써 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간고사 다 끝난 이후에 반드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채점 및 오답 정리하면서 본인이 이번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했던 점 아니면 좀 잘 이행하지 못했던 점들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이후에 기말고사 때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대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